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인사들이 많긴 한데 뭐 일단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 첫 민간인 뭐 처음은 아니지만 64년 만인가요? 민간인 출신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뭐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이 됐고 이런 것들이 좀 눈길을 끌었고 그런데 좀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송미령 현재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조국혁신당 진보당에서 굉장히 세게 반발하고 있고 뭐 농민단체라든지 호남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게 인사라는 게 제일 중요한 상징 정치잖아요. 이게 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어떤 정치를 할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딱 보면서 야 김영훈 된다면 인사청문회 통과한다면 김영훈 장관과 권오을 장관이 나란히 앉아서 국무총리를 국무회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서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리 배치가 제한돼 있겠지만 두 분을 나란히 앉혀서 한 컷을 딱 찍으면 이게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의 조화, 통합 이런 데 정말 상징적이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인사에서 저는 보면서 모든 어느 부서나 다 쟁점과 위기가 있겠지만 당장 눈앞에 쟁점이 있는 곳에는 주로 정치인들 출신들을 다 앉힌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국방부 계엄 지나면서 군대 개혁에 대한 그게 턱에 차오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규백 네. 후보를 세웠고 통일부 사실 한반도 평화라는 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뚫어낼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부분을 세우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폐지 논란까지 되었던 부서를 확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또 뚫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렇게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렇게 딱 해서 그렇지 정치를 행정 쪽으로 결합시키는 상징으로서 참 되게 좋았다. 네.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저쪽에도 기회를 준다. 네. 저쪽에 했더라도 공직사회에 신호를 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송 후보에게는 만약에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장관이죠. 그거는 네. 인사청문회가 없으니까 장관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살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살아나서 이제부터 자기가 해왔던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있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상징을 주기 위해서 임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공직사회에 그럴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뀐 대로 거기에 또 맞춰서 철학과 가치에 맞게 가는 것이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니까 징계하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걸로 저는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필 송 장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왜 농림부 장관? 분명히 여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특히 농업, 축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산업적으로 보면 결국 사회적 약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네. 그분들 입장을 가장 대변해야 될 부처의 장관을 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상징 정치를 할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제고할 기회도 사실은 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렇죠. 없고 유임이 된 거죠. 여론을 보겠지만 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약간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다. 여기는. 네. 예. 왜냐하면 약자들이 목소리를 더 사실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고 어떻게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반대 시각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출신이라고 해서 지금 좀 재계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어떻게 민주노총 위원장을 장관을 시키냐고. 근데 또 반대로 이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정무직인 장관을 했던 사람을 왜 그냥 남기냐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김문수 후보 찍은 사람이 41%대이지 않나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남길 걸로 저는 약간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송미령 장관인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분 이외에 또 별로 남길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건 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전 좀 이해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미션을 하나 줬죠. 이건 송미령 장관이 직접 좀 설명을 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아마 오늘 농해수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송미령 장관이 그때 내가 이제 농망사법이라고 표현한 건 너무 거친 표현이었다 사과한다 하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명하는 게 맞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배신자, 비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관료사회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장관 시켜놓고 네. 또 뭐 정권 바뀌어서 그쪽에 그 방향에 맞춰서 난 또 관료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을 보고 비겁하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나? 역시 민심의 코드를 잘 못 맞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미령 장관은 오늘 5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네. 어차피 우리나라 장관 임기가 길어야 한 2년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엔 또 다른 사람으로서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폭넓은 스펙트럼, 뭐 실용주의 인사 이런 거를 보여줄 그런 기회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부처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재부, 뭐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사실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부처의 이제 장관 후보자가 아직 지명이 안 된 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차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네. 뭐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성남시장, 경기지사도 정치인이긴 하죠. 근데 중앙부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평판조회 그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참 잘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청취해서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임명 안 한 자리가 중요한, 물론 모든 장관이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자리는 임명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게 옳다 이렇게 네. 봅니다. 다른 장관들이 빠른 거죠. 그런 거라고 보세요? 11명이나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얼마 안 지났어요. 그리고 뭐 기사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만약에 11명이 발표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선하는 속도가 훨씬 좀 빠르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주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관여자들이 많고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높은 부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그만큼 관계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망에 오를 사람들의 풀도 그만큼 더 넓을 거고 그리고 더 조심하고 더 검증해야 될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인사청문회 지금 11분을 국회 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렇죠.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폭탄 인사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회 이제 보좌관들 난리 났을 겁니다. 전부 다. 네. 11분이잖아요. 상임별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하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죠. 뭐 순서라든지 이런 거. 그분들 중에 뭐 낙마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검증이 그렇게 뭐 100%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봐주는 게 좋고요. 지난번에 11명 발표한 명단을 보고 제가 이건 좀 가벼운 얘기입니다. 네. 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누구요? 했는데 사람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전북은 좋겠다. 전북? 네, 전북 사람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전주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제 언론계 선배가 그거를 자기 페이스북에다 길게 글로 썼어요. 역대 어느 정권도 이 조그만 전북 사람을 이렇게 장관에 3명이나 쓴 적이 없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 정동영 장관님 전북 사람이죠. 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전주 사람이고요. 안규백 네. 이분이 전북 고창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교안보 국방 전북은 좋겠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이제 LG는 좋겠다. LG 출신이 두 사람이에요. 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이제 LG AI 연구원장을 하던 분 이제 민간에서 발탁을 한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국무조정실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임명된 분이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인데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무조정실 차장을 했던 분인데 관료 출신인데 이 LG에서 스카웃을 해갔었어요. LG 글로벌 전략 개발원장. 갈 때 이제 그 LG에서 보도 자료를 굉장히 좋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다시 데려가는 바람에 이제 다른 대기업에서 좀 입이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 왜 LG만 저렇게 좋아하나? LG는 좋겠다. LG는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네이버는 좋겠다. 왠지 네이버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한정숙 대표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숙대 영문과 나온 분이고요. 네이버라는 큰 회사의 대표를 어떻게 숙대 나오신 분이 거기 대표를 하냐라고 어느 무지몽매한 서울대 출신 정치인이 얘기했다가 이제 그 아주 개망신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하여튼 뛰어난 분이고요. 또 이번 인사는 아니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했던 하정우 영화부의 하정우 씨하고 이름이 똑같으시죠. 이분이 그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이제 전에 임명이 됐죠. 그래서 요즘 이제 네이버는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이 조금 입이 나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청문회 각 장관 이제 공개 포인트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쪽, 통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쪽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국민의힘이나 공격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그 인선에 있어서 가장 큰 선택의 화두는 경험이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의 경험. 그다음에 물론 모든 장관들이 관련돼 있는 경험이겠지만 그 경험을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를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방 쪽에, 통일 쪽에, 외교 쪽에 다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의 허점들을 파고들기 위한 그 공격들을 좀 많이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용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 했던 발언들, 집회 현장이나 이렇게 했었던 연설들을 이제 또 지금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이미지들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게 오버랩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로 공격이 들어온다면 청문회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일 건데 기업 출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보다 또 사적인 걸 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 또 논문부터 시작해서 다 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꺼이 장관을 하시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기업에 있었던 분들은 많은 고심 끝에 결심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좋은 사람을 걸러내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이익 차원을 좀 보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지금처럼 말고 좀 서로 상생하고 좀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람이 이루어질 것 같진 않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죠. 예. 선에서 제가. 인사가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를테면 민주당 이재명 1급 체제, 대통령 됐으니까 대한민국을 이재명 1급 체제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사한 걸 보면 이른바 친 이재명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정치인들 전부 비이재명 쪽에 좀 가깝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친명 아니었나요? 그분도 우리 장관님이 잘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친명입니까? 아니죠. 아니고 일을 저 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친명입니다. 일을 같이 했을 뿐이에요. 대표 때 이제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본인하고 친한 사람을 쓰는 그런 친정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사실 그 인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되시기 전에 대선 전에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사람을 시키면 반드시 배신할 것이다. 또는 저 사람을 시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런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 얼마든지 제가 발탁해서 쓸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걸 실천을 차곡차곡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경기도 때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시장이 됐을 때도 그 전임 저쪽 당에서 중앙부처도 그렇지만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권에 되게 이렇게 긴밀하게 쓰였던 사람들, 중책이 쓰였던 사람들은 다음 가면 소문이 너무 빨리 나기 때문에 네. 정권이 바뀌면은 그분들은 이제 그냥 옷 벗을 생각을 하거나 한직으로 한직으로 그냥 눈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재명 당시 시장은 되게 중용을 했습니다. 네. 아주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시는데 필요한 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진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권한을 가지고 이 권한으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현재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증명된 정치인 중에는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좀 유감없이 발휘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라는 공간이 그 가치와 철학에 대한 동의로 결정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승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농림부 장관이나 이렇게 좀 과한 상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그거 대해서는.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이 돼서 뭐 나라를 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좀 상당히 좀 대통령 당선될 때 운도 굉장히 좋았고요. 비상계엄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고맙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일을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 동안에 이 나라가 굉장히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부차적으로 그를 주문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비상계엄 이후에 최근에 이 과정을 보면 참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해준다면 보너스입니까? 덤입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네. 대통령 된 다음에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일단 표정부터 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이 국정의 어떤 무게감 같은 거에 좀 눌려 있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임자는 너무 그냥 신나고 전임자는 그냥 뭐 운동화 신고 우리 일합시다 그러고 용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쩌고 했는데 이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기대 수준을 내가 너무 낮췄었나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못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운 좋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진짜로 짧은 결과를 사실 이야기했던 거지. 그 전에 당했던 핍박을 고려하면 뭐 스스로 만든 것이다. 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쌓였으니까 사실 이게 물론이죠. 거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네, 운만은 아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예.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당도와 아삭함까지 모두 완벽한 성주 용암 참외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참외 산지 성주에서도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용암면 참외는 가장 맛있고 생긴 것도 예쁩니다. 정말 맛있는 참외 구매하고 싶으시면 마켓하니에서 성주 용암 참외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테무를 이제 마켓하니에서 테무보다 기획전으로 만나보세요. 테무의 인기 상품을 대량으로 직수입해서 국내에서 직접 배송합니다.
배송은 테무보다 빠르고 가격도 테무보다 저렴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다 이제 당대표 선거, 양당의 당대표 선거 얘기인데, 일단 민주당은 8월 2일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지난 주말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제 2파전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물론 둘 다 친명이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냐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정청래 의원님하고 너무 오랜 인연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민주당이 친명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과거의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당시에 다른 의견이 있고 또 정치 구도적으로 다른 편에 서서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친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 대통령의 정치와 정당의 정치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그 정치에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진짜로 당 대표를 뽑는 그런 좀 내용적인 정치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의 캐릭터가 어떻든 간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탕평을 하시면서 국민들 마음을 전반적으로 다 보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대통령의 정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시되 정당의 정치는 그거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뭐 포괄정당 이런 것보다 지지자들과 또 이 정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부합하는 정치를 또 관철시켜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당 대표는 좀 입장이 선명하고 좀 강경한 분을 요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지금 메인카피로 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게 전 되게 설득력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정청래 의원의 잔상이라는 것이 법사위원장으로 잘 해낸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업상 후보들 지난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뭐 컨설팅 뭐 이런 걸 한다고 영남 지방에도 가고 뭐 호남도 가고 하는데 바닥에서는 정청래 의원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물론 박찬대 의원님께서도 원내대표 하시고 당대표 대행하시면서 훌륭하게 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셨죠. 근데 그냥 보기에,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인파이터 이야기를 하니까 억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할 규정 자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경쟁이어야지 전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금 약간 전쟁 국면으로 약간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를 찾아내는. 왜냐면 여기서 전쟁이 돼버리면요, 이게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부가 지방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경합을 하지만 누가 되든 간에 지방선거 자체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잘 유지돼야지 그걸 가지고 지방선거를 사실은 돌파해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 정치가 통합을 만들어내고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돼야지 누가 되든 간에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되면은 다 같이 폭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앞장서가지고 좀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정청래.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은 이제 정청래 편을 드시니까 저는 이제 박찬대 의원 편을 좀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어제 그 국회 기자실에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이. 네, 글쎄요. 당 대표나 원내대표 출마하는 분들이 기자들한테까지 인사는 잘 안 해요. 근데 부스 칸칸이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이제 마침 또 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고, 대기자님. 근데, 뭐 저는 이제 대기자가 아니고 선임 기자인데, 근데 정치인들 입에 붙은 말이죠. 대기자님. 2016년에 국회의원 처음 되기 직전에 그 정치 지망생들 한 20-30명 같이 아침에 토론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이제 인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초등학교부터 쭉 나왔고 동인정고등학교 나왔고 인하대 나왔고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지역구도 연수갑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벌써 3선 의원이 돼서 원내대표 성공적으로 했고 대표를 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이 박찬대 의원의 강점은 겸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의원하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정청래 의원은 좀 사납죠. 그런데 박찬대 의원은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또 약간 이 뭐 아재 개그 이런 데 좀 등해요. 물론 정청래 의원도 그런 재밌는 농담을 하긴 하지만 이 박찬대 의원은 아주 썰렁한 아재 개그를 천연덕스럽게 해요. 어제도 와서 제가 기자가 됐으면 박찬 대기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인용하시다니. 그 얘기를 들은 다른 기자들이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여야 이제 사랑제에서 국회의장을 같이 만날 때도 육회 비빔밥 얘기하면서 유쾌하게 하자. 그 아재 개그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밉게 보이지 않아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분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스킨십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국면 시작되기 전에는 정청래 의원이 권리당원 쪽에서 워낙 세니까 이기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그 대표 출마하겠다고 법사위원장 관두고 이걸 가지고 권리당원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지금 수박이라는 공격을 막 받고 있더라고요. 양문석 의원이 정청래 지지했는데 뭐 왕수박이라고 욕을 먹고 또 양문석 의원이 수박 소리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당원들 중에서도 이제 이걸 막 뒤져가지고 옛날에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을 싫다. 그냥 뭐 싫다. 그냥 싫다. 뭐 이런 표현했던 것까지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걸 보고 참 무섭구나. 그래서 꼭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유튜브에 좀 잘 나가고 권리당원의 강점이 있는 정청래가 다음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벌어지는 양상을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 이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표가 더 중요하니까 인천시장을 좀 포기하고 대표를 해달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달라 그걸 누가 얘기한 거죠? 그 짐작만 하시죠. 아무튼 이거를 누구도 확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당원들 고위 당원들 중에 촉이 빠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청래 의원을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과열양상이 빚어졌는데 그 두 분이 또 지혜롭게 그 손 붙잡고 의원총회장에 들어오고 잘 하더라고요. 두 분끼리는 굉장히 뭐 화기애애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전당대회가 날짜 잡혔나요? 8월 2일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박찬대 의원이 압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 와, 이렇게까지 전망을. 네. 다른 말 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알겠습니다. 한판 승부. 자, 박찬대 압승 대 정청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긴다.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